기출문제 다 받으셨죠? 다 받으셨고 그 기출문제 강의는 뭐 디테일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런 어떤 경향성이나 어떻게 풀어나간다 뭐 이런 형태로 하고 매 회차 다 하고 있죠, 계속. 그죠? 네. 매 회차 하고 있으니까 진행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138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요. 예, 문제 어렵지 않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어려운데 그게 전반적으로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그 기대를 하고 계신 분들이 꽤 많다. 그죠? 근데 기대를 하고 계신 분이 꽤 많은데 합격생이 꽤 많을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험의 특성이 요새는 5%? 5%? 뭐 이 정도? 그 정도 뽑죠. 예, 깝깝하죠. 깝깝해. 그죠? 예. 예, 그래서 다 썼으니까 기대를 하는 거니까 또 누가 알아요? 또 많이 뽑을지 이번에. 그죠? 네. 많이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기초역학에서 원래 한 문제 정도가 나왔었는데 기초역학에서 세 문제 정도 나왔어요. 이번에 꽤 많이 나왔죠. 토리체도 나오고 아주 기본형 문제가 나왔었죠. 그죠? 근데 건축환경 비중이 줄었어요. 건축환경은 한 문제. 네, 건축환경 비중이 많이 줄었죠. 왜 그러냐면 이 건축환경 비중이 어디였냐? 법규로 나갔어요. 법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죠 이번에. 그죠? 법규 기준이. 그 다음에 기계설비 일반. 네. 기계설비 일반이 한 문제. 그죠? 네. 한 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조화가 뭐 평상시 비슷하게 한 9문제 정도. 공기조화에서 9문제. 공기조화 9문제.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예, 우리 메인이죠. 그죠? 예, 우리 건축기계설비사의 메인은 또는 공정이동기술사의 메인은 공조죠, 공조. 그죠? 네. 9개. 그 다음에 난방설비는 안 나왔어요, 아예. 난방설비는 아예 안 나오고, 그 다음에, 위생배관. 그죠? 위생설비 배관. 위생배관에서도 문제 출제 비중이 좀 작았습니다. 위생배관이 한 3문제 정도. 3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냉동이 한 문제 나왔어요. 냉동설비가 한 문제 나왔는데, 냉매 유출 쪽으로 나왔었죠. 그죠? 냉동설비 문제 하나. 자, 그리고 제어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요. 제어 문제. 뭐, 현장, 무슨 제어죠? 뭐, 뱀스도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아날로그 변환 이게 뭐냐,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근데 신재생은 안 나왔죠. 이번에. 신재생 안 나왔어요. 그죠? 네. 신재생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법규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법규가 10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법규 이렇게 많이 나온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온 거. 법규 10문제 나온 거. 전체가 우리가 31문제거든요. 31문제 중에 법규가 10문제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안에, 그러니까 요런 데 안에 들어가 있는 법규도 있어요, 또. 그죠? 네. 그래서 법규 문제가 무지하게 많이 나왔다. 그 다음에 건축 일반이 2문제. 네. 건축 일반이 2문제. 네. 그러니까 건축 환경 비중, 난방 설비 비중이 적어지면서 전부 다 법규 쪽으로 몰렸죠, 이번에. 몰렸는데, 이 법규로 이렇게 몰리게 되면 보통 상당히 문제가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법규에서 기출 문제가 많이 나왔어. 그러니까 법규의 기출 문제. 그러니까 법규에 나왔던 문제가 그대로 리바이벌 된 문제가 꽤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공부하셨던 분들은 법규지만 쉽게 느껴졌다. 네, 그죠? 네. 법규지만 그래도 너무 막 불편하지 않았다. 그런 느낌을 갔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통 1교시는 익숙하지 않은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그 문제조차도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들이 꽤 나왔어요. 그래서 10문제 선택해서 만약 공부하신 분들은 10문제 선택해서 푸는데 크게 문제가 없는 좀 그냥 자신감이 약간 붙는 듯한 그런 듯한 느낌으로 문제를 푸셨을 거야. 그죠? 예? 그쵸? 시험 봐봤어. 그죠? 그런 느낌이 있었죠? 처음 봤다고? 그러면 그 전후가 뭔지 모르겠네. 전에는 어떤 느낌이었는데 지금 이런 거 모르는 거네? 그죠? 예. 그럼 뭐 강평이 안 되고. 우리 이번에 1교시 어땠어요? 무난 괜찮았죠? 그죠? 네, 괜찮았고. 그 다음에 용어 서술은 그랬고, 용어는 그랬고, 그 다음에 2에서 4교시 서술. 4교시는 처음에 딱 맞닥뜨렸을 때 어렵다 라는 느낌이 딱 들었을 거야. 그런데 풀다 보면 풀려. 희한하게 문제 자체는 어렵다는 느낌인데 풀다 보면 풀리는 유형. 그래서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었어요. 대응이 가능한 수준. 그래서 전반적으로 용어 때 편했고 그 다음에 서술 때 대응이 가능한 수준이어갖고 막판에 5시 20분에 끝나나? 5시 20분에 끝나고 나올 때 뭔가
기분 좋게 나왔어. 다들 많은 사람들이. 예, 그래서 집에 와서 뭐 소주 먹던지 뭐 하겠죠. 그죠? 예, 기분 좋게 나왔고 그랬던 어떤 시험의 난이도다. 그 시험 난이도가 어렵지 않았다 이거는. 어렵지 않았다. 어려운 시험이 아니었다. 이번 시험이. 그러면은 좀 많이 붙였으면 좋겠다. 근데 여기에 좀 조금 이제 저는 항상 희망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의 건축기계설비 공존행동 기술사 중에 건축기계설비 기술사 공존행동 기술사 중에 저만큼 합격생이 많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은 없다 그랬지. 거의. 물론 몇 명 있겠죠. 학원 뭐 사실 있겠지만 저처럼 많이 나오길 바라는 사람이 없어요. 저 빼고 기술사들은 다 적게 나오길 바래. 진입장벽을 쳐야 되니까. 그죠? 기술사님이셨죠? 그죠? 그 기술사 많이 뽑으면 좋아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사를 많이 뽑으면 좋아요? 안 좋아? 그래서 호흡이 안 맞네. 그래서 뒤쪽 가서 앉으세요. 자, 여튼간 그래요. 어쨌든 덜 뽑기를 원한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많이 뽑기를 원해. 근데 많이 뽑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여기가 이게 많이 났잖아. 이게 지금 이거 점수 줘야 되거든. 잘 쓰면은. 근데 여기가 많이 나왔는데 여기가 기출이 많이 나왔어. 법규 기출이. 그러니까 요걸 잘 풀면은 뭐 좀 점수 잘 주고 좀 해갖고 합격생을 많이 배출하지 않을까. 그런 어떤 희망을 혼자 생각해 왔습니다. 몰라. 근데 몰라. 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이 해봐도 모르겠더라고. 많이 뽑을 것 같아. 적게 뽑고 막 그래. 그때 달라. 달라.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그 형태는 이렇게 정리가 됐고, 우리가 1번부터 간단하게 뭐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없고요. 이거 없어 프린트? 자, 1교시 용어 해설의 1번 문제를 보면 장수명 주택 건설 인증 기준에서 장수형 주택 건설 기준에 5가지. 이거 기출 문제잖아. 기출 문제 나왔던 거. 그죠? 공부하셨으면 풀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게 키워드는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물리적 장수명화를 위해서 구조체 등의 서포트의 내구 성능, 그러니까 내구성.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가변성, 동그라미 4번에 기능적인 장수명화. 이게 키워드거든요. 자, 그거를 갖고 5가지를 풀어내면 돼. 자, 오케이. 됐고 넘어가서 2번. 이것도 기출문제죠. 2번도 기출문제잖아. 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 중 다음을 설명해라. 그래서 뭐 비산먼지, 기출 아닌가요? 기출 알고 있는데 소음 진동, 그 다음에 폐기물, 수질오염. 기출이었고 그 다음에 이걸 몰라. 그러니까 법적인 게 건설기술진흥법을 보고 푸는 문제인데 건설기술진흥법을 모르더라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비산먼지라는 건 알고 있고 소음 진동 알고 있고 폐기물이 뭔지도 알고 수질은 뭔지 알고 있잖아요. 그럼 노가리를 칠 수 있단 말이에요. 방어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법규지만 방어가 가능한 문제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택이 됐을 거야 아마. 자, 그다음에 3번 유도 사이펀, 그렇죠? 유도 사이펀, 개요 뭐 유도 사이펀 발생 원인, 유도 사이펀 해결 방안 나오죠. 유도 사이펀은 이제 그 배수 주관에 부합이 걸리는 거죠. 배수 주관에 부합이 걸리면서 지관 쪽에 있던 봉수가 주관 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잖아. 그죠? 네, 크게 어렵지 않게 풀었을 거고. 선택했죠? 그죠? 해결 방안은 통기관이야. 그죠? 선택했을 거고. 자, 넘어가서 4번. 건축 설비 자동 제어 관련해 다음 설명. 이것도 선택이 됐지. 그죠?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부담 없이 뱀수로 풀면 되고,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 장치 다 아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피드백 제어 알고 있고, 현장 제어 장치. 현장 제어 뭐예요? 말단에서 현장 말단에 있는 기구 액션 만드는 거잖아. 그죠? 액션 조치시키는 거잖아. 그죠? 네. 자, 됐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거 지금까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 자, 5번 드디어 어려운 게 나왔다. 어려운 게 나왔다. 역학적 상사. 역학 상사 문제는 약간의 예측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요거 우리가 137회 때 역학적 상사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문제 한번 나왔었어. 그래서 기출에서 제가 해설하면서 역학적 상사를 설명해 주고 그 역학적 상사에 해당되는 무차원수를 종류만 딱딱딱 제시해 줬던 것 같아. 제 기억에. 그래서 어느 뭐 제시만 됐지 그걸 또 뭐 이렇게 공부하신 분은 많이 없었겠죠, 그죠? 네. 그 중에 몇 개 나온 건데 이 문제는 선택이 많이 안 됐을 거예요. 많이 안 되는 게 당연해, 그죠? 이 문제 선택해서 잘못 풀면 그냥 틀리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보면 레이놀즈는 알고 있고 프라우드는 뭐예요, 프라우드? 자, 프라우드수 동그라미 1번 보면 유체 흐름에서 관성력과 중력 예비를 나타낸 거다. 그 동그라미 3번 보면
프라우드 수가 1보다 크면 그 오타예요. 1보다 작으면이야. 크면을 작으면으로 바꿔. 작으면 상류. 그 다음에 1과 같으면 한계류. 그 다음에 1보다 크면 사류. 바꿔줘요. 오타야, 오타. 오타.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상류는 이제 뭐 아주 고요하게 흘러가는 거고, 사류는 막 굽이치고 흘러가는 거, 뭐 이런 거거든요. 그죠? 네. 자, 이런 프라우드 수, 뭐 중요한 거는 공식을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 그죠? 그 다음에 오일러 수는 유체 흐름에서 국부적인 압력 강화 단위 부피당 운동 에너지 비율이다. 그래서 공식 보면은 딱 그 공식이 딱 나와 있어. 운동 에너지 분의 압력차. 그죠? 그래서 이 공동 현상을 판단하고 이게 클수록 압력 소실이 크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마하수죠. 마하수. 유체에서 물체의 속도를 그 상태의 음속으로 나눈 비율. 그죠? 말 그대로 마하수. 근데 이 5번은 이거를 출제자분이 이걸 의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압력 계수하고 오일러수가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 그 똑같은 개념이에요. 똑같은 개념으로 문제를 내셔갖고 의도했겠죠. 의도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오일러수와 동일한 무차원수입니다. 예, 똑같아요, 식이. 압력 계수가 식이 똑같아. 자,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하려면 요거 하나 복습하는 거죠. 요거 갖고 가면. 자, 문제 6번. 다음에 용적 결함의 발생 원인과 조치 방안.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죠? 뭐 우리가 그 용접의 결함을 발견하는 방법. 이거는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봤던 것 같아. 모의고사 이럴 때 다. 그 한번 문제 출했던 것 같은데 결함 자체를 갖고 얘기했던 거는 사실은 저도 수업 시간에 없었던 것 같아요. 결함 자체를 갖고 하는 거는. 예? 근데 뭐 비드 불량, 피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슬래곤입, 크랙, 비틀림. 이걸 우리가 건축기계 설비나 공존행동에서 알기는 쉽지 않거든. 어떻게 알아 이거를? 어떻게 알아 보죠? 어떻게 하니까 이거는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게 많지 않다. 많지 않다. 이러면 다음에 나와요. 왜냐면 이걸 듣고 내더라고. 그 옛날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소변기. 소변기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 안 나온다. 왜 소변기는 남자들만 알고 있는 거거든. 모양을 맨날 보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부장분들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안 나온다고 했는데 그 얘기 하면 바로 나왔잖아. 그렇죠? 네. 자, 집에 와서 그냥 그 발생 원인 조치 방안 보지 말고 그냥 그 개념 있죠. 메뉴에 이제 한 줄씩 써놓은 거. 비드 불량은 용접 비드의 모양이 불식하거나 너비 높이가 일정하지 않고 표현이 거친다. 요것만 읽어주세요. 그냥 그 정도만 보자. 네. 나머지 볼 필요 없어. 자, 근데 문제 7번 빈출 문제죠. 몇 번 나오는지 몰라 이거는. 요것도 이제 법규 문제지만 빈출 문제야. 빈출 문제. 예, 우리 그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 세 가지잖아요.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 기계설비 성능 점검 검토 사항에 대해 다음을 설명해. 기계설비 시스템 검토, 성능 개선 계획 수립, 에너지 사용량 검토. 이거 어디서 많이 표죠? 교재에서 딱 봤잖아, 그죠? 예. 기억이 나요?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표의 모양이. 그래. 오늘 기억나네. 네, 오늘. 네. 거기 표에 있습니다. 교과서에. 빈출 문제니까 이건 갖고 가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문제 8번. 공조용 덕트에 사용되는 댐퍼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설명해라. 이거는 이제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댐퍼를 누가 더 많이 제시하느냐. 관련 댐퍼를 제시하느냐. 거기 나와 있는 개념, 종류, 뭐 특징 이런 거에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제목을 몇 개를 적느냐. 이게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죠? 그 개념 뭐 특징을 읽어보진 않아. 몇 개를 제시했냐. 자, 오케이, 좋습니다. 자, 문제 9번 들어가요. 자, 문제 9번은 기본 문제죠. 기본 문제. 원리 뭐 공조 문제긴 한데 원심 펌프의 유효 비수도와 공동 현상. 이거 문제는 뭐 거의 수강생의 100%가 다 선택했을 거라고. 100% 99라고 얘기했지. 또 하나 선택 안 할 수 있으니까. 다 선택했을 문제고 뭐 특별히 어려운 유형이 아니다. 그죠? 네. 됐고 넘어갑니다. 문제 10번. 다음에 기계관계 방식. 이거는 정말 이보다 쉬운 문제는 없어. 그죠? 제1종, 2종, 3종. 이보다 쉬운 문제는 없어. 그죠? 자, 좋아요. 다음 문제 11번. 요거. 문제 11번이 1교시의 키입니다. 이번 1교시에. 1교시에 어떤 그 점수를 가름하는 키예요. 이 문제 선택해서 풀었냐 안 풀었냐. 이 문제가 아리까리 하거든 약간. 근데 보면 건축 매저 설계 기준에 반영된 다음 제도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돼. 이거는 써. 그죠? 다들 써. 그 다음에 고효 에너지 기자 인증제도 써.
근데 3번이 문제. 신재생 에너지 KS 인증제도. 요게 생소하거든. 처음 들어봤거든, 거의. 그죠? 자, 3번 볼게요. 신재생 에너지 KS 인증제도 동그라미 1번. 신재생 에너지 설비의 품질 확보와 보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정한 표준 이상의 성능과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 그죠? 특별한 말은 아니야. 그죠? 네. 자, 그거 요거 때문에 선택 안 했을 텐데 요 그냥 노가리 형태로 풀었으면은 그거 점수 나온다 이거는. 네. 자, 요게 킨 것 같아요. 11번 문제가. 자, 12번 문제. 12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 문제를 보고 그게 그거다라는 걸 알아야 돼. 자, 보면 수배관 내에서 발생하는 용종 기체에 대해 설명해봐. 그러니까 수배관 내 안에서 기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체가 발생했다는 건 수배관은 물로 해야 되는데 그 안에 기체가 발생했다는 것은 압력이 어떻게 됐다? 압력이 다운됐다는 얘기야. 그러면서 물이 기체로 떴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수배관 내에서 압력이 다운되는 경우는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고 그 부하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펌프를 중심으로 팽창 탱크가 토출 측에 설치될 때요, 흡입 측에 설치될 때야. 라는 그런 유형의 문제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얘는 대책이 뭐예요? 펌프 흡입 측에 팽창 탱크 설치야. 그리고 뭐 에어벤트를 설치한다는 둥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 문제다는 거.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이 문제 어디서 푸냐면 계산 문제로 풀었어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로 펌프의 토출 측에 팽창 탱크 설치할 때와 팽창 탱크를 흡입 측에 설치할 때 각각 배관, 수배관 내 압력 분포도를 보고 어떤 게 부하가 발생하는지 그거를 이제 계산 문제 풀었단 말이야. 그 유형이 이거다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그죠? 판단 했죠? 했죠? 왜 다들 고개를 판단했죠? 그래 이거 선택했죠? 왜 자신 네. 자, 넘어가서 문제 13번. 자, 토리첼리의 정리. 요거는 뭐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들이 다 선택했던 문제.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1교시 딱 보면 할 만하다. 1교시 그래서 보통 1교시가 끝나면은 갈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 힘이 빠지고 그러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은 흡연장에 가방을 메고 나간단 말이야. 흡연장에 가방을 메고 흡연을 하러 가요. 그러면 가방을 메고 흡연을 갔다가 흡연하다가 집으로 가.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집으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주차를 빼기 힘든 데다가 하라네. 빼기 힘든데. 그러니까 내가 주차하고 나서 다른 사람이 겹주차. 그러니까 우리가 요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그럼 거기 놀만한데. 사람들이 와갖고 이렇게 일렬로 놀만한데. 요즘에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아니어갖고 옛날에 이렇게 내리고 뭐 중립을 해놓고 밀면 되는데 요즘에 그게 없어. 요즘 차들은. 그래갖고 걸면 그냥 끝나. 근데 시험 중이잖아. 전화 안 받아. 전화 다 꺼져 있어. 그럼 언제? 시험 끝날 때까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도 가고 싶다? 그럼 뭐 택시 타고 가야지. 아니 뭐 근처에서 막걸리 먹고 있었지. 그죠? 자, 오케이. 좋아요. 일단 1교시 잘 넘겼어. 자, 2교시 갑니다. 2교시에 딱 문제 1번을 받아들였는데 이것도 법규 문제긴 한데 무슨 문제야? 기출 문제야. 또 이것도 나왔던 문제야. 녹색은 조성지원법에 따라 에너지화 계획서의 제출 및 제출 예외 대상. 그래서 에너지화 계획서 제출 대상, 그 다음에 제출 예외 대상 다 풀었던 문제 옛날에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자신 있게 공부한 사람이 이 중에 지금 공부한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푸셨죠? 왜? 안 했어요? 뒤에 법규 안 보았구나.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그죠? 자, 냉동 시스템에서 개통 내 냉매 누설에 대하여 다음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는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조냉동 기계기술사, 그러니까 건축기계 설비기술사의 범위를 약간 넘어갔어. 이 공조냉동 쪽이야. 자, 그런데도 풀긴 풀어야지. 방금 대기로의 냉매 누설의 원인. 노가리 다 풀어요. 뭐 대기로 뭐 금이 갔거나 했겠지. 그죠? 그럼 2번. 냉매 누설 검출 방법. 여기서 안 되는 거야. 누설 검출 방법 종류를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모르면 이 문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선택이 안 돼. 선택해서도 안 돼. 선택하면 안 돼. 모르면 이거는 종류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3번. 누설 방지를 위한 시스템 설치 고장. 이건 노가리야. 그러니까 1번과 3번은 노가리 풀 수 있는데 2번의 그 방법 분류 때문에 선택이 안 되는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집에서 이걸 공부한다. 그럼 뭘 암기하는 거야? 2번에 냉매 누설 검출 방법, 뭐 시각적 검사, 전자식 누설 검출, 압력 테스트, 염색 제육 이거를 암기하는 거야.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뭐 오일 얼룩을 본다, 거품 검사 뭐 이거 거까지. 그죠? 할로겐 누설 검출기 저기서 이거까지. 옆에 내용은 보지 말고. 옆에 길게 써 있는 거 보지 말고. 종류 암기. 예. 만약 공부를 한다면 이걸 갖고 공부한다. 오케이, 좋아요. 예, 그 정도 봐주면 되고. 문제 3번. 이것도 문제야. 이게 보니까 그 출제하신 분들이 제가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는. 자, 모르는데 그 냉동 문제가 연속 2개야, 지금. 냉동이 2개인 거야, 지금. 근데 요거 냉동으로 구분이 안 되고 요거는 이제 법규 쪽으로 구분이 되는 문제인데 기계도 유지관리 기준의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냉동기 성능 점검표 점검 내용과 그 기준. 그 많은 것 중에 냉동기를 찍었어. 그래갖고 거기 표가 있어요, 서식에 가면. 근데 이 표에 나와 있는 점검 내용을 그대로 쓰냐? 이러면 그건 정말 대단하다기보다는 문제 알고 간 거야. 이거 그대로 썼으면 이거 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썼잖아? 이거 문제 알고 간 거야, 이거. 거의 그런 수준이야. 냉동기가 나올 거라는 건 거의 상상이 안 돼.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 냉동기를 점검할 때 여러분들이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쓰는 거야. 점검해야 되는 거. 그럼 어느 점수가 나온다, 이거는. 응? 이 표를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쓰는 거야, 쭉 하고. 오케이? 네. 이 문제는 선택은 했을 거야. 왜냐면 다른 거 선택할 게 없기 때문에. 이거 풀었을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4번. 이건 갑자기 또 점수 주는 문제가 나왔죠. 그죠? 음압병동.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음압경리병동 시설에서 기밀유지 및 교차감을 억제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 기준을 설명해라. 이 문제를 딱 보고 이 문제가 지금 시즌에 나올 만한 문제인가?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때 무지하게 많이 나왔더군요. 근데 지금 나오긴 좀 약간 어색. 출제자분들이 보고 있으니까 좀 이건 공개라 내가 어떻게 하여튼 나올 수 있지만 좀 다른 문제를 대체해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수험생분들 공부 많이 했을 거야. 그래서 이거는 편하게 풀었을 거고. 또 한 번 이제 검증된 게 뭐냐면 제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 계속. 나왔어. 그래서 내가 안 나온다고 막 그러면 안 나와. 그죠? 이거는 뭐 상당히 쉬운 문제였어요. 자, 넘어가고. 문제 5번. 문제 5번. 요거요. 물과 공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물리적 특성 비교, 그다음에 공기조화 에너지 이용 관점으로의 비교. 이 문제는요. 이 문제 선택을 다 했을 거야. 근데 키워드가 중요해. 이 문제는 어디가 키워드냐면 물과 공기 간의 키워드가 비열이야, 비열. 비열 차이. 연결해갖고 연용량이야. 연용량. 둘의 연용량 차이. 그리고 얘네들을 갖고 뭐가 되냐면 동력 에너지 절감으로 연결되는 거야. 그 두 번째 문제. 동력 에너지 절감. 누가? 물이 비열이 크고 연료량이 크기 때문에 1kg당 옮길 수 있는 연량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1kg 올려도 1kg을 옮겼을 때 공기 대비 물이 4배만큼의 효과가 있거든. 그럼 적게 옮겨도 상관없어요. 적게 옮겨도 똑같은 효과거든, 공기랑. 그래서 동력이 절감이 된다. 이게 이 문제를 관통하는 키워드고, 이거는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애야? 물의 손을 들어주는 거야, 이거. 물의 손을 들어주는 거고, 공기의 손을 들어주는 것도 하나 있어야 돼. 공기의 손을 들어주는 거는 뭐냐면 환기야, 환기. 그러니까 수배관 시스템으로 가면 이제 환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별도 환기가 필요해. 근데 이제 그 공기로 가게 되면 환기가 자연스럽죠. 급기하면 배기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열 연용량, 물에서는 비열 연용량으로 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공기에서는 환기로 손을 들어줘야 돼. 응? 그러니까 이 문제는 관통하는. 그러니까 키워드 관통 키워드가 있어요. 이거는 관통 키워드. 네. 그 다음에 이렇게 비교해라.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비교표가 들어. 비교표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 네? 시험 답안지에. 자, 오케이, 좋아요. 문제 6번 갑니다. 자, 태스크, 앰비언트, 공기조화 방식과 개별 공조 방식에 대해 비교 설명해라. 태스크, 앰비언트. 일단 이것에 대한 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야. 태스크는 업무, 그 해당되는 업무 집중하는 곳이고, 앰비언트는 그 주변이야. 주변.
그러니까 주변은 대충 공조하고 일반 공조를 하고 그 태스크하는 업무를 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갖고 있는 그곳만 집중 공조를 하는 거거든. 집중 공조. 그러니까 이 태스크 앰비언트라고 하는 건 집중 공조 시스템이야. 집중 공조 시스템. 국부적 집중 공조. 그다음에 개별 공조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런 뭐 에어컨 뭐 이런 개별 공조라는 표현 썼지만 여기에서 뉘앙스는 집중 공조의 반대말인 전반 공조야. 해당시의 전반 공조. 개별 공조 방식은 해당시의 전반 공조고 태스크 앰비언트는 해당 업무 공간 집중 공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땀이 많이 나잖아요. 이제 지금 강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지금 의상이 클로가 높죠? 지금 몇 클로 되면 저는 클로가 좀 낮아요. 왜냐면 클로 높이면 땀이 많이 나. 그러면 저 같은 요 업무를 하는 이 집중 공간에 여기에 위에 에어컨을 튼단 말이야. 여기만 막 미친 듯이. 요게 뭐야? 태스크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앰비언트야. 앰비언트 공간이 되는 거야. 요게 태스크 앰비언트야. 근데 개별 공조는 그냥 전체로 다 하는 거고 지금 하듯이. 그래서 고관점으로 비교하는 문제야. 고관점. 그죠? 예? 그걸 관통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이 문제에서 뭘 좋다고 표현해야 돼? 태스크 앰비언트야. 태스크 앰비언트가 거기를 집중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감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에서 개별 공조 시스템 같은 경우는 가장 더운 사람한테 맞추긴단 말이야. 왜냐면 나한테. 그러면 다 같이 별 덥지도 않은데 에어컨 팡팡 틀어야 되고. 그죠? 태스크 앰비언트는 나한테만 맞추면 되고. 여기는 뭐 저 먼저 하면 돼.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5번, 6번. 5번, 6번은 키워드를 갖고 어떻게 펼쳐느냐. 네, 아주 상당히 고관점. 그러니까 5번, 6번이 어떻게 보면 이 임기응변 싸움인 거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떠오르는 어떤 공기조화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체화되어 있는 몸속에 체화되어 있는 어떤 그러한 철학적인 관점이 딱 튀어나와야 되는 거죠. 물과 공기에 대한 비교. 그 다음에 태스크 앰비언트에는 집중 공조가 좋냐 전반 공조 이거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평소에 없었지만 그날 생각을 만들면 되는 거지. 오케이, 좋아요. 생 노가령 문제였습니다. 그야말로. 자, 3교시 갑니다. 자, 3교시. 2교시까지는 2교시 때 약간 실망할 수 있지만 2교시의 5번 문제, 물과 공기라고 하는 그 비교 문제가 여러분들을 약간 길을 살려줬어요. 왜냐면 물하고 공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희망을 잃지 않았어. 2교시 끝나고 나서도. 희망 잃지 않고 지금 어떤 시간? 식사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식사 시간을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돼? 식사하면 같이 먹어야 돼? 아니면 혼자 먹어야 돼? 오손도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지금 시험 한 번 보셨? 두 번? 한 번? 그러면 처음 왔어요, 그죠? 그 지역이 어느 쪽이죠? 네, 안양이면 경기권의 시험을 보시겠네요. 그러면 보통 학교를 안 바꾸고 계속 보면 거기에 어떤 동아리 같은 형태가 발생합니다. 동아리가 뭐냐면 가면은 그분들이 계속 있어요. 그분들이 계속 있어. 그러니까 이 경기권은 좀 덜해요. 그 학과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약간 피한단 말이야. 만나기 싫어갖고 그런 경우 있는데 약간 여기 경기권도 경기 남부 이남, 그러니까 용인 밑으로 화성 밑으로만 내려가도 뭐 천안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멤버가 그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거의 뭐 한 기계설비 같은 경우는 한 6명 정도? 각 반반 한 6명, 7명? 그 정도가 딱 앉아있단 말이야. 그럼 또 맨날 오는데 안 오면 또 걱정돼요. 왜냐면 이게 다들 나이대가 이제 뭐 중년 이상 됐기 때문에 걱정이 된단 말이야. 혹시? 그냥,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는데 계속 그 멤버야.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정말 마음 쉬운 분들은 시험을 접수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 합격할 수 있잖아. 합격했어. 뭐 예를 들어 137에 합격을 했어. 근데 138에 시험장을 인사하러. 그분도 만나러.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만 끈끈해진단 말이야. 한 10번 이상 보는 사람도 있어, 서로. 그죠? 한 3, 4년 동안. 그죠? 그런 경험이 있어. 맨날 몇 번 봤지? 한 번 봤어요? 한 번 봤어. 한 번. 이제 신입. 뉴페이스 등장했네, 그쪽에서. 그죠? 있어. 똑같아. 같은 교실에서 보거든. 같은 과목은. 그래서 제가 옛날에 건축기계를 붙고 공조냉동을 보러 갔어요. 공조냉동 보러 갔는데 신입인 거야.
거의 신입 그 말을 붙이더라고. 그래 이게 그 끝까지 왜냐면 예전에 이제 보통 제가 공조행동 그 시험 볼 때만 해도 모르는 문제는 안 풀고 아는 문제만 풀다. 뭐 이런 어떤 그 관념이 딱 잡혀 있던 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1교시 10문제면은 한 6문제 하면 6문제 풀고 딱 손을 놓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 그냥 앉아 있어. 그냥 가만히 정말 가만히 앉아 갖고 밖에 보고 있어. 근데 저는 끝까지 다 풀었단 말이야. 그래 갖고 이제 담배 피는데 저한테 딱 신입인 것 같은데 끝까지 다 푸시네요. 그래가지고 공부를 몇 년 했냐고 그러더라고. 사실은 기계설비 기술사입니다. 그러니까 딱 말이 없어. 말이 없고 각자 길을 딱 가더라고. 그럼 가버려. 그래서 이제 저기 했는데 일단 그래. 뭔 얘기가 나왔지? 점심시간 지나가. 점심시간 그죠? 점심 먹고 점심 혼자 먹어야 돼. 오순도순 먹으면 안 돼. 그죠? 오순도순 먹으면 끝장나. 멘탈 나가. 왜냐면 멘탈 왜 나간지 알아요? 1, 2교시에 나왔던 문제 갖고 리뷰해버리거든. 리뷰하는 순간 멘탈 나가. 큰일 나. 멘탈 금지. 멘탈. 리뷰 금지. 리뷰 금지. 자, 이제 3교시 가죠. 무사히 3교시 들어왔어요. 자, 용접작업 환경보건관리 1번이죠. 다음을 설명하시오. 자, 이거는요. 1번에 용접작업 주요 유해 요인, 그 다음에 3번에 개인보호 착용 및 관리, 이건 노가리가 가능해. 근데 2번 작업환경 관리 기준하고 건강검진 및 교육은 암기형이야. 뭐 몇 해, 뭐 몇 년, 뭐 하고 뭐 며칠 이상 근무한 사람 뭐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딱 규정이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선택이 어려운 문제야. 물론 이제 이게 빠삭하시겠네요. 시험은 그렇죠. 네. 자, 여튼간 그래요. 이거 문제 선택이 어려운 문제야. 선택하고 해도 뒤에 그 건강검진하고 작업환경 때문에 점수가 안 나올 수 있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할 때는 뭐만 공부해? 작업환경관리 기준하고 작업환경관리 기준 중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령 기준. 그거. 그 다음에 넘어가서 건강검진 및 교육엔 건강검진하고 건강검진의 특수건강검진, 일반건강검진. 그 다음에 교육에서는 법정안전보건교육. 그것만. 공부를. 이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아. 안전의 이슈가 기계설비 쪽으로 들어온 지가 꽤 됐어요. 몇 년 됐어 지금. 안전 이슈가 계속 나와. 자, 됐습니다. 넘어가요. 문제 2번. LID 저영향 개발, 로우 임팩트 디베. 이 문제를 풀 때 아마 답안지의 유형, 종류, 그러니까 내용의 종류가 100가지가 나왔을 거야. 100가지. 왜 사람이 그냥 이거 노가리로 그냥 푸는 뭔지 모르지만 그냥 푼 거야. 대부분이 그렇게 풀었을 거야. 그죠? 목표를 볼까요? 거기 개념용 목표에서 방가로 2번의 목표. 개발 이전의 자연 상태에 가까운 경우 가까운 강우 유출량과 수질 유지. 수질 보전. 그죠? 저영향 개발. 근데 아마 이걸 뭐 다른 식으로 많이 풀었을 거야. 이것저것. 그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문제 2번에 손을 댔다. 문제 2번에 손을 댔다라는 거는 교과서가 다 안 되신 분들이야. 교과서가 되신 분들은 문제 2번에 손을 안 댑니다. 왜냐면 3, 4, 5, 6 선택이 가능해. 3, 4, 5, 6 선택이 가능하단 말이야. 2번 선택했다. 교과서 안 된 거야. 교과서 안 된 거야. 2번 선택해서 노가리 푸는 거죠. 이거 노가리야. 집에서 한번 읽어만 보시면 돼. 넘어가고 3번. 공조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로수에 대해 장치 하부에 설치되는 다음 각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 뭐예요? 교과서에 뭐야 이거? 교과서에 나온 내용 중에 뭐야 이게? 드레인판 기억나요? 드레인판의 봉수 깊이, 그죠? 기억나나요? 2분의 H 곱하기 1.25 50mm 이상. 이 내용이잖아 이게 지금. 그러니까 드레인 물받침하고 그다음에 배수한 거 봉수통에 갖고 트랩에 봉수통에 나간 다음에 실용줄로 물받침 들어간다.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키워드는 뭐냐면 1번에 배수 물받침 경사에서 방가로 2번 설계 기준. 이건 100분의 1에서 50분의 1 경사 두고. 그다음에 배수구는 배수구입니다. 그리고 3번 배수관 봉수는 몇 미리 이상? 50mm 이상 높이. 물받침 크기? 그 물 수용할 정도로 받침이 있으면 돼. 이거는 뭐 여기 이제 노가리고 여기서 키워드는 물받침 경사, 배수 물받침 경사, 그 다음에 배수구 봉수의 최소 유입 높이. 그 숫자만 보고 채점이 끝나요.
오케이. 네. 자, 넘어가요. 문제 4번. 나온다고 그랬죠. 무조건 나온다 그랬지, 이거는. 제로지 건축물 인증 기준에서 제로지 건축물 인증 기준과 등급에 대해 설명하시오. 무조건 나온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다. 당분간. 당분간 계속 나올 거다. 공부하셔야 돼. 이게 끝까지 저한테 그 뭐죠? 끝까지 그 공부 안 하시고 끝까지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청렴화 이러나 뭐 하여튼 자신의 줏대를 계속 지키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끝까지 옛날 기준을 적더라고. 끝까지. 이게 개정이 됐거든. 2025년 1월에 개정이 됐는데 끝까지 그 전 기준을 갖고 계속 적어 나한테. 계속 적어 보내. 그 뭐야? 뭐 상당히 뭐 기백을 뭐 이렇게 하는 건가? 뭐 하여튼 그 어떤 그런 엄청난 자기 주관을 갖고 그거 안 된다. 바뀌었어. 개정됐어. 이 표 암기해야 돼. 무조건. 알았죠? 네. 됐습니다. 무조건 엄청 중요하다. 자, 5번 문제. 다음에 주방 환기 방식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캐노피 후드. 자, 캐노피 후드. 그죠? 네, 개념 잠깐 볼게요. 가스레인지 상부의 천장이나 벽면에 부착된 덮개 형태의 후드를 설치하고 오염. 이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후드예요. 캐노피 후드. 여러분들 알고 있는 그 후드야. 집에 있는 그 후드. 그죠? 자, 국부배기 후드에 의한 방기 방식. 이거는 캐노피 후드인데 그 중에서도 소형. 그 중에서 소형. 집중 배기하는 소형. 그다음 천장 환기 방식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후드가 없어. 그냥 천장에서 팬 돌아. 천장에 팬 돌아. 그 다음에 순환 환기 방식은 뭐야? 배기를 밖으로 빼지를 못해. 구조상.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들어갔다가 정화해갖고 나오고 들어갔다가 정화했다가 나오고 내부 순환 방식이야. 내부 순환 방식. 그 다음에 유도기류 부가에 의한 국소 환기 방식. 요거는 이게 환기가 되는데 주변으로 막 이게 퍼져나가려고 그래. 그거를 막아주려고 다시 또 어딘가에서 기류를 보내주는 거야. 부가기류. 그죠? 그래서 포집력을 더 증가시켜준다. 라는 겁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문제 6번. 아래 산업용 및 산업용 공기조화 가습기에 대해 설명하시오. 교과서다. 교과서. 그죠? 교과서. 네. 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쓰냐 못 썼느냐. 그죠? 네, 그거에 대한 관점입니다. 아마 이건 다 선택을 했을 거야. 오케이. 3교시 좀 어려웠네요. 네, 제가 보니까 아까 3번에서 6번은 교과서가 다 돼 있으면 된다? 교과서 조금 더 어렵네. 네, 제가 지금 집에선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어렵네. 이런 표정을 보니까. 그죠? 네, 좀 더 어렵다. 3교시가 어려웠다. 3교시 어려웠네. 그죠? 그럼 3교시가 어려우면은 우리가 3교시 끝나고 집에서 안 가요. 안 간단 말이고 3교시가 끝나면 몇 시 정도냐면 몇 시죠? 한 3시 반 되나? 한 3시 반 될 거야. 한 3시 20분? 그 정도 될 거야.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부분에 상당한 고통이 이게 부위가 어떤 부위인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고통이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고통이 따르기 시작하고 그리고 뭔가 눈도 침침해지고 체력적인 부분이 문제가 생겨요. 그때 뭐 해야 돼? 초콜릿을 먹어야 돼. 초코바. 그걸 먹으면은 갑자기 당이 올라가면 힘이 팍 올라가. 근데 주의할 거 3개 이상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당이 스파이크가 와갖고 졸려. 그래가지고 적당히 하나에 2개 정도 그걸 먹어야 돼. 그래서 딱 그거만 먹고 딱 하는 거야. 그러면 딱 한 100분을 집중할 수 있는 집중력이 생겨요. 그럼 딱 끝나고 나면 딱 4교시 끝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도 갑자기 내가 모르는 힘이 막 솟아나서 아무렇지도 않게 멀쩡해. 사람이 또. 그리고 집에서 뭐 할까도 생각하죠. 이번 일요일 봤나? 토요일 봤나 이번에?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에 봤으니까 또 이것저것 할 게 많죠. 그죠? 네. 끝나고 뭐 하셨어? 알코올 조금. 어떻게? 뭐 좀 집에서 양주? 양주로. 양주 조금씩 먹어야죠. 많이 먹으면 양주 취하고. 여기 우리 와이프랑 놀러 갔다고? 그 밤중에? 와이프랑 놀고 카페에 가서 식사를 하고 사이가 좋으시네요. 신혼이구나. 신혼. 네. 그런 거 들으면 난 다 뻥이라고 생각하거든. 가시적이다 뭐 이런 거. 그죠? 네. 자, 하여튼 그렇고 자, 이제 4교시 갑니다.
자, 서술 부분. 자, 문제 1번에 데이터 센터의 티어 인증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티어 인증 같은 경우는 얘기는 많이 들었을 텐데 이 티어 인증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좀 우리가 알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을 보면 데이터 센터 티어 인증은 데이터 센터의 물리적 인프라, 자, 인프라를 가용성, 인프라의 가용성과 시제성을 평가하는 거다. 보통 이제 대부분은 이런 거죠. 얘네들이 가동 중단 없이 계속 갈 수 있냐. 그게 가장 메인이에요. 티어 등급에. 그죠? 그게 메인이고 핵심 평가 요소가 전력 경로, 냉각 경로, 예비 용량, 내구성, 운영 관리.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쭉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게 보호되느냐. 그 다음에 얘가 수리를 하더라도 계속 운영되느냐. 고장나도 운영되느냐. 요걸로 관점이 잡혀요. 왜냐면 그 우리가 이제 고장 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약간 안 좋다라는 게 대표적인 게 냉각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그에 대한 경로가 명확하냐. 그러니까 예비가 명확하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전력이 명확하냐. 그죠? 자, 티어 등급이 나오는데 티어 등급이 1에서 4등급 나오죠. 그러니까 1에서 4로 갈수록 점점 더 그 성능이 좋아지는 거예요. 1은 레이지, 기본이죠. 요거는 고장 나면 그냥 고장 난 거야. 2부터는 그 고장 난 거에 백업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 3, 4로 갈수록 그 백업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고 완벽한 백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가용성 부분에 티어 1은 연간 최대 28.8시간의 장애를 허용해. 그러니까 28.8시간은 꺼진 거야. 안 도는 거야. 근데 티어 4등급을 보니까 연간 최대 얼마? 0.4시간만 허용을 해. 24분. 연간. 그럼 뭐 고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 아예 중단이 없다는 얘기야. 그럼 24분은 뭐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중단이 없다는 얘기야. 그죠? 이거 티어 등급 어려운 문제였다. 어려운 문제. 그죠? 아는 사람은 푸는. 그죠? 이걸 현장에서 경험한 분은 대충 푸는 그런 문제. 자, 넘어갑니다. 문제 2번이에요. 자,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7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에서 다음을 설명해달라 라는 문제고, 방가로 1번 총괄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중 건축설비공사. 그죠? 자, 총괄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은 큰 제목 위주로 보세요. 이제 공부하실 때. 지금 공부한다고 하면 건설공사 개요, 현장 특성 분석, 현장 운영 계획, 그리고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이렇게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 법규 내용을 다 읽지를 못해요. 채점관분들이. 그러면 이제 큰 카테고리를 넣나 안 넣냐가 채점의 가장 큰 1순위야. 일단 그걸 보고 채점이 끝나요. 세부 내용보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번에 공정별 세부 안전관리 계획 중 건축설비공사. 이건 암기해야겠지. 그죠? 딱 요거 4가지니까. 좋습니다. 네, 이 문제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였고요. 자, 근데 문제 3번.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 재질 등에 관한 세부 기준에서 대변기, 그죠? 그러니까 제 소변기 나오면 안 된다니까 대변기는. 그죠? 대변기 설치 기준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그래서 뭐 교과서에 있는 활동 공간, 구조, 손잡이까지 교과서에 있죠. 기타 설비가 교과서에 있나요? 여기 없던 것 같아. 뭐 휴지거리 뭐 이런 거거든. 그죠? 네. 요거는 잘 여러분들이 노가리 형태로 푸셨어야 돼. 그죠? 네, 저 여기까지 달았어야 되는데 기타 설비까지는 안 달았었네. 그죠? 네. 개정할 때 아마 넣을 겁니다, 제가. 이거 그래도 기타 풀었나? 풀었죠? 선택. 기타 설비 어떻게 풀었어? 아, 그 노가리. 기타 뭐 휴지거리. 그죠? 자, 넘어가요. 문제 4번. 오, 결로 방지. 아, 이게 그러니까 온도 차입을 TDR 설명하고 TDR 산정 위치. 근데 아마 그 통신특강인가 그 마지막 쪽 부분에 이 선정 위치 관련해 갖고 자꾸 약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 선정 위치 보면 그 앞에 TDR 설명은 뭐 그렇고 선정 위치 보면 그림 있죠. 좌표 찍은 거. 요 좌표를 그림으로 찍으면 이거 만점, 거의 만점 나와요. 좌표 찍으신 분. 죄송합니다. 네. 자, 이렇게 산정 위치를 찍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찍어줘서 마무리하는 문제예요. 글로 해도 되지만 글 말고 찍어줘서 마무리. 이거 어려운 문제였죠. 산정 위치 모르면 어려운 문제였어. 어려운 문제. 안 웃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않으셔도 돼. 왜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산정 위치라 갖고 뭐 1제곱미터 뭐 이런 거 썼을 거야. 맞나요? 비난방부의 뭐 이런 거 썼나? 그런 건 아니. 만약 그거를 200명 중에 190명이 그걸 썼다. 그럼 어느 정도 점수를 줄 수밖에 없어.
200명 중에 190명이 썼으면. 근데 의견이 분분하다. 그럼 다 개판되는 거고. 그죠? 여튼 산정위치 이번 기회에 공부하셔야 됩니다. 산정위치는 새로운 유형이기 때문에 공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건설공사 사업관리 방식 검토 기준 및 수행 지침에서 시설물 인수인계 업무의 다음 사항을 설명. 이거 법규 문제예요. 법규에 나와 있는 대로 풀어야 되는데 아마 이 법규에 나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거의 노가리 형태로 풀었을 거예요. 그래도 점수가 나온다 이 문제. 그래서 시설물 인수인계 동그라미 1번의 세 번째 줄 계획 있죠.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계획 동그라미. 그 1번부터 5번 박스에 나와 있는 게 그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제목 2번 현장 문서 인수인계 공사감독자는 해당 공사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다음의 서류 동그라미. 현장 문서 인수인계 때 필요한 서류 7가지 나와 있고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서 두 번째 줄 밑에 두 번째 줄 보면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유지관리 지침서 동그라미 4가지 그죠? 내용 나와 있죠. 자, 그게 이제 답인데 이걸 쓰긴 어렵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인수인계 할 때 뭐 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알고 있는 거 그걸 쓰셔도 어느 정도 점수가 방어되는 유형의 문제였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4교시도 그렇게 녹록지 않았네요. 그죠? 자, 5교시. 5교시는 교과서죠. 물론 기계설비 기술 기준에 있지만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내진설비 설계 부분하고 그 다음에 내진설비식의 장비류와 그 다음에 배관 및 덕트 관련 내용,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 그냥 얼버무려서 쓰시면 되는 유형 중에 하나였어요. 그죠? 네. 자, 그럼 4교시 같은 경우는 제가 시험장에 갔다. 그럼 뭘 선택해야 돼? 보겠죠? 막막하지? 2번 선택하겠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무조건 선택하겠네? 그리고 4번, 5번, 6번 중에 6번 선택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5번이냐? 아니면 1번 내지 4번이냐? 그죠? 그럼 뭘 선택할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것 같아?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이 경우에. 지금 제가 5번하고 1번하고 4번 중에 지금 한 문제 선택을 해야 돼. 나머지 3개는 이제 그 정도 정해졌고. 그럼 뭘 선택해야 돼? 뭐 다 3개 다 모른다. 뭘 선택해야 돼, 여러분들은? 5번. 1번, 4번은 답이 있어요. 1번, 4번은 티어 등급이라는 거는 티어 등급을 제시해줘야 돼. 1, 2, 3, 4. 그거 아니면 점수가 안 나와. 그리고 이 산정 위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산정 위치를 표로 제시해줘야 돼. 안 그러면 안 나와. 이거 그 측정 위치. 근데 그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이 있지만 이거는 노가리로 풀 수 있는 답이야. 노가리도 가능한 답.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답이 너무 명확한 것들을 만약 모르는 게 딱 있다 그러면 답이 너무 명확한 걸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죠? 예? 어차피 이게 점수가 안 나온 상태에서는 최대한 방어하려면. 그죠? 어쩔 수 없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네요. 4교시도 그렇게 쉽지는 않네요. 처음에 제가 어렵지 않다. 그죠? 여기 크게 어렵지 않다. 이러고 했잖아요. 그죠? 어렵지 않다. 라고 한 거는 그냥 제가 풀었을 때 그러네.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니까 어렵네. 이걸 보고 표정을 보고 어렵더라. 어려운 표정이야, 다. 그죠? 네, 그런데 제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는 3문제 정도를 선택하고 한 문제를 고민하는 건 대응이 가능한 수준의 시험이에요. 이 시험 자체가. 원래 3+1이야. 기본적으로. 서술은. 3개 알고 풀고 하나 모르고. 그리고 푸는 거야, 원래. 그렇게 합격하는 거예요. 4개 다 알고 푼다? 그런 경우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 그죠? 만족해야 돼. 그죠? 그렇게 괜찮았죠? 그래. 많이 표정이 좋아졌어, 옛날보다. 예. 많이 좋아지시고, 좋아졌다. 저기, 또 시험 보신 분이 누가 있나? 보셨죠? 잘 봤죠? 다 현장 얘기인데? 현장에 다 있는 얘기잖아요. 그죠? 5번 같은 경우도. 준공할 때 아니면 지금 뭐 한참 땅 파고 있어요. 그럼 관련된 문제가 없네. 그죠? 네. 안타깝네요. 그죠? 예. 자, 하여튼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 좀 쉬었다가 우리 모의고사반 오리엔테이션 좀 하고 그리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쉬었다 오십시오. 네.